어쨌든 11호 태풍 흰남노가 내륙에 상륙을 한 상태고요. 비와 바람이 여전히 이제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전문가 한 분이 지금 전화로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전문가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윤원태 전 국가태풍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광주광역시에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밤사이 피해는 없었는지요? 밤사이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네. 비도 상당히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덜컹거려서 자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은 네.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 네. 흰남노는 뭐 우리나라에 상륙한 역대 태풍들과 지금 비교가 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위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과거 태풍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요. 네, 실제적으로 이번 태풍 흰남노는 이제 기록적으로는 역대 최강의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시 50분쯤 통영 거제 부근으로 이렇게 상륙을 했잖아요. 상륙할 때의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기억에 갖고 있는 가장 역대급이라고 하는 게 사라, 1959년에 발생했던 사라 태풍인데 사라 태풍의 중심 기압이 951 헥토파스칼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심 기압으로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이번 흰남노가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예상을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바람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강한 바람인데 기록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태풍 매미가 2003년도에 제주도 고산을 지날 때 이제 초속 60m를 찍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제주도를 지나갈 때는 초속 41m 정도가 됐어요. 근데 네. 이번에 흰남노가 제주도 서귀포 지역을 통과할 때 바람의 세기가 사실상 43m였습니다. 초속. 그래서 예. 이번 태풍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미 같은 것은 가장 강한 바람이 강한 바람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는 매미보다도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은 이제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서는 지형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수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세오름 같은 데는 지금 1000mm 가량이 내렸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형 효과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지금 지리산 지역 산천 같은 데는 300mm가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형 효과를 보는데 이제 태풍 루사 2002년도에 불었던 이제 그러니까 가을 태풍이었죠. 루사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강릉 지역에 870.5mm 정도가 내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루사보다는 아직까지는 비는 적게 내린 것으로 그렇지만 예.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태풍은 역대급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루사나 매미와 이제 주로 비교를 해주셨고 사라와도 1959년에 이제 사라와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유례 없이 강한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당연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서 이제 기후 변화라고 지금 기후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게 이번 흰남노 태풍을 보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라는 예. 이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기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제 3년간 라니냐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라니냐 현상이요. 네, 네.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동태평양에 있던 따뜻한 고수원력이 북서태평양, 우리나라 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북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도 2, 3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풍 발생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첫 번째로 가서 충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가을 태풍이에요. 네. 가을 태풍이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 태양 고도 때문에 태양 열 복사가 북서태평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북서태평양이 또 고수온 조건을 충족을 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가서 기후변화라고 말씀을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예. 흰남노가 발생한 지역을 보게 되면 북위 25.8도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요.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평소에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걸로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네, 그보다 이제 맞습니다. 위쪽에서 발생을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의아한 정도가 아니라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도에 하이선이나 바비 같은 태풍 같은 경우는 22도 북위 22도 선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게 이례적이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양의 열 용량이 이렇게 상승을 이제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특히 바다는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해양 열 용량이라 그러면은 바닷물을 이제 가서 1도씩 덮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건데 해양 열 용량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해양 열 그렇군요. 용량이 커진다 그러면은 태풍의 발생 조건을 굉장히 발생 조건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이제 위치가 점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점 북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흰남노가 그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봤습니다만 이게 다른 어떤 열대 고기압이었던가요? 그거랑 이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또 봤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네, 자주 맞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그 열대 태평양상에서 태풍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처음에는 태풍으로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열대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해 있고 그 주변에 저기압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네. 간섭을 하면서 이제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흡수 병합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후지아라 효과라 그러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번 흰남노 같은 케이스도 그 열대 저기압을 흡수하면서 네. 그 전에는 강풍 반경이 약 300km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서 몸집이 커지고 강풍 반경이 400km 이상으로 네. 네.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후지아라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번 흰남노도 이렇게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역대급으로 상륙한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윤원태 전 국가태풍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